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25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풍부한 원자재를 바탕으로 고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2026년까지 경제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하겠다는 목표를 드러냈습니다. 지난 20일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마티아스 코먼 OECD 사무총장과 통화했다며 인도네시아가 2026년까지 일본과 한국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OECD 회원국이 될 준비가 됐다는 것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코먼 사무총장은 인도네시아가 글로벌 경제 위축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르랑가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OECD 회원국이 되면 OECD가 인도네시아의 적절한 경제 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국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OECD 회원국은 아니지만 2007년 OECD의 핵심 파트너로 지정됐습니다. OECD 핵심 파트너는 OECD 회원국은 아니지만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로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중국과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5개국입니다. 한편 OECD는 1961년 국가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현재 회원국은 38개국입니다. 인도네시아가 OECD에 가입하려면 정식으로 가입 신청을 한 뒤 OECD 산하 22개 위원회 평가를 거쳐야 하며 인도네시아의 입법, 정책, 관행 등이 OECD 표준에 부합하면 OECD가 공식 회원국으로 초청하게 되고 의회 비준 등을 거쳐 정식 가입하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철강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새롭게 완공한 고로 2기가 가동에 들어가 전 세계 철강 공급 과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업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덱신스틸은 다음 달 세 번째 고로 공장을 가동해 조강 생산 능력을 연산 600만 톤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덱신스틸의 세 번째 철강 공장은 중부 술라웨시주 모로왈리 산업단지에 위치하며 해당 공장이 가동되면 8월부터 연간 조강 생산 능력이 200만 톤에서 600만 톤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덱신스틸의 연간 생산 계획은 철근 100만 톤, 선제 100만 톤, 빌릿 220만 톤, 슬래브 180만 톤입니다. 또한 말레이시아 철강 제조업체인 이스턴스틸도 오는 9월 말레이시아 케마만에 위치한 기존 제철소의 두 번째 고로를 시운전할 예정입니다. 해당 공장의 연간 조강 생산 능력은 현재 80만 톤에서 270만 톤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또한 이스턴스틸은 연간 200만 톤 규모의 열연 스트립 공장을 새로 건설하고 있으며 해당 공장은 2024년 6월에 가동될 예정입니다. 한편 동남아시아에서 2개의 신규 고로가 가동되면 수출 시장을 중심으로 철강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동남아시아의 철강 시장은 4분기에 공급 과잉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8일 현대차 인도네시아 판매법인에 따르면 현대차는 아이오닉5 월간 생산량을 최대 1000대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이는 이영택 현대차 아태권역 본부장이 지난 11일 한국, 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기념 행사 참석을 위해 현대차 인도네시아 공장을 방문한 줄키플리 하산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에게 직접 공언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인도네시아 공장 전기차 생산량은 월 250대 수준이었으며 생산량이 낮았던 이유는 반도체 공급량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 본부장은 아이오닉5 현지 생산 확대를 토대로 고객 대기를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지속해서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구매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별도 서비스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전달했습니다. 참고로 아이오닉5의 생산량 증대를 결정한 배경은 현지 수요 확대에 있습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성능을 인정받으며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 4월 기준 고객 인도 대기 물량은 4천여 대에 달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현지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 모델로 선정되는가 하면 전기차 부가세를 11%에서 1%로 파격적으로 낮추는 등 인도네시아 정부까지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현지 자동차 생산 중 최대 30%를 전기차로 전환하겠다고 밝히고 600만 원대 보조금 지급과 세제 혜택, 인프라 확대에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인도네시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야심차게 내놓았던 가솔린차들은 다소 판매가 주춤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8월에 출시한 소형 다목적 차량 스타게이저는 7,507대가 팔렸고 지난해 초부터 판매를 시작한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크레타의 판매는 4,845대에 그쳤습니다. 두 모델 모두 지난해와 비교해 판매량에서 부진한 상황입니다. 특히 스타게이저의 경우 지난해에는 줄곧 판매량 기준 10위 안에 들었지만 올해 들어서는 전반적으로 인도네시아 내 다목적 차량 시장 수요가 감소하면서 10위권 밖으로 벗어나는 등 힘이 빠진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현대차도 파생 모델을 준비하는 등 판매량 개선을 위한 전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CJ 제일제당 인도네시아가 냉동 한식 즉석조리식품 브랜드 코라사를 론칭하였습니다. 론칭 제품으로 닭갈비, 양념치킨, 불고기, 잡채 등을 출시했습니다. 해당 제품들은 인도네시아 공식 온라인 스토어와 쇼피 공식 온라인샵 등 온라인 채널, 대형마트 그랜드러키와 올프레쉬 등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향후 더 많은 매장에서 만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라사 제품은 오븐에서 15분 동안 간편하게 조리하면 가정에서도 수준 높은 한식을 즐길 수 있도록 개발됐다고 회사 측은 전했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에선 한류 열풍이 거세며 한국 드라마 등 K-컬처가 인기를 끌면서 동시에 한식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CJ는 한식을 내세워 현지 냉동식품 시장 내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냉장식품 시장은 연평균 7%의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오는 2028년에는 252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CJ 제일제당 인도네시아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메뉴를 우선 개발하여 출시하였다며 향후보다 많은 메뉴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3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 페이스 오브 인도네시아가 지난 15일 자카르타 롯데 에비뉴 메인홀에서 개최하였다고 주최 측은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은 2011년부터 매년 개최되었으며 아시아의 모델과 패션 뷰티 관련 산업을 세계에 알리고 세계적인 브랜드와 아티스트들을 아시아에 소개하고 아시아의 대중문화 예술 산업을 상징하는 핵심 아이콘이자 글로벌 문화 콘텐츠 플랫폼입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세계적인 경제문화 올림픽이라 하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행사 현장에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홍보 영상 상영과 소개뿐만 아니라 참가 모델들의 응원 영상 제작 등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도 펼쳤습니다. 2023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 페이스 오브 아시아의 인도네시아 대표로 출전할 대표 모델은 7월 7일부터 14일까지 팬투를 통해 투표수, 영상 조회수, 댓글수를 집계한 사전 투표 점수 50%와 현장 전문가 심사로 최종 3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선정된 대표 모델에게는 오는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2023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 페이스 오브 아시아 결선 무대뿐만 아니라 서울 패션위크, 아시아 오픈 컬렉션, 아시아 모델 어워즈 참가 및 국내외 에이전시를 통한 해외 진출의 기회도 주어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건널목에서 열차가 인화성 물질을 운반하던 트럭과 충돌하고 크게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고는 지난 18일 중부 자바주 스마랑시 마두코로의 건널목에서 발생한 브란타스 열차와 트레일러 트럭 간의 사고로 국가교통안전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CCTV 영상에는 스마랑의 마두코로 철도 건널목을 통과하던 트럭이 갑자기 고장나 서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운전사는 차를 빼내려고 노력을 했지만 트럭은 끝내 움직이지 못했고 열차가 다가오자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열차는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트럭과 부딪혀 30m 정도를 끌고 갔습니다. 특히 해당 트럭에는 인화성 물질을 싣고 있어 크게 폭발하며 불이 일어났습니다. 해당 사고로 양방향 열차 운행이 모두 중단되었으며 승객 1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국가교통안전위원회 선임조사관은 트럭의 상태와 크기를 확인하고 건널목 선로의 높이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사고 트럭은 차체가 너무 낮은 상태였으며 선로의 높이도 높아 건널목에서 서버린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하며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데이터를 모으고 시뮬레이션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번 조사 결과는 정부가 건널목 설치에 관한 정책 수립에도 활용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4일 자카르타의 한 쇼핑몰에서 호화로운 반려견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알래스칸 말라뮤트 대형견 2마리는 자바 전통 홀레복을 입고 주인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결혼식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행사에 2억 루피아가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많은 사람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인도네시아 빈곤층의 10년치 소득보다 많은 돈을 반려견을 위한 하루 이벤트에 사용했다며 비난을 받은 것입니다. SNS에서는 이들의 사진이 공유되며 불필요하게 돈을 낭비하는 대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돈을 낭비하고 신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과시하려는 욕망에 짓밟혀 상식이 사라졌다는 등의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이슬람 문화권에서 개는 정결하지 못한 동물로 취급받기 때문에 개에게 자바 전통 홀레 복장을 입혀 자바 문화를 모욕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암컷개의 주인은 인도네시아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직원인 것이 알려지면서 더 논란이 됐습니다. 참고로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3월 연설을 통해 공무원들에게 SNS를 비롯해 부적절한 방식으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과시하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반려견들의 주인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했습니다. 이들은 자바 문화를 모욕할 생각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자바의 결혼식 문화를 알리기 위한 이벤트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